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죠, 어저께. 그런데 제가 변호인단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면 어떠냐. 나중에 이제 구속이 되면은 구속 적부심도 청구를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변호인단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부터 적부심 심사가 열리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부심에는요, 체포 적부심이 있고 구속 적부심이 있는데, 사실은 이 체포 적부심은요, 단독 판사가 심리를 합니다. 그러나 구속 적부심은 형사부 판사 3명이 합의부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하고 구속 적부심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 적부심이기 때문에 단독 판사가 되는데 좀 정당성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래 여러분 구속 적부심에는 그 3가지가 체포에는 3가지가 있잖아요. 현행범이 있을 때는 뭐 누구나 현행범 체포를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역시 긴급 체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공수처가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지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라는 말이죠. 자진 출두했지만 이래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이기 때문에 역시 이 체포 적부심을 하는데 단독 판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오늘 5시부터 심리가 열리는데 해당 단독 판사는 소준섭 판사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젊은 판사네요. 89년생이고요. 사법연수원 마지막 44기가 되겠고, 대일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좀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김앤장 변호사에서, 김앤장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서는 뭐 실력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준섭 판사는 진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말 원칙적으로 심리를 좀 해줬으면, 재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원래 1차 때는 이은영 부장판사가 발부했잖아요. 그 당시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외외로 한다 이렇게 발부했는데, 2차에서는 신한위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죠.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때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불법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불법 체포를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로지 불법 영장에 불법 체포. 왜? 이 대통령 관저는 군사보호구역이거든요. 아무나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출입 허가는 경호처장한테 허가를 받아야만이 출입이 가능한데, 지금 공수처하고 경찰 특공대들이 그냥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이라는 얘기죠. 불법 침입. 자, 이런 것들을 소준섭 판사가 잘 판단해서 정말 법과 원칙에 의해서 판단을 해주기를 참 그런 기대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원래 공수처는 대통령은 내란죄 성립이 안 됩니다. 내란죄는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을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기소권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원래 공수처는요, 고위공직자들이
형법에 의해서 이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고위공직자가 수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고 이렇게 수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법원 이 소준섭 판사가 오후 5시에 이제 심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사를 해서 아마 오늘 저녁 늦은 시간이나 아니면 내일까지 이러한 체포 적부심이 결정이 돼서 참 석방이 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2차 변론에 출석해서 비상계엄의 이유를 헌법재판소에서 밝히려고 그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변호인단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아마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러한 진실을 규명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도 충격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각하가 될 수 있고 기각이 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단호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목숨 걸고 용기를 낸 것이죠. 여러분, 감사원장을 탄핵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주요 직책을 가진 장관들을 탄핵하고 말이죠. 국무총리도 탄핵당하고 권한대행도 탄핵당하고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말이죠. 이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입법부 국회 폐악질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고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요소요소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지방법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는 이 좌경화된 법관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법연구회 전계선 그 지원장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더불당이 추천해가지고 이번 헌법재판관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계선 씨는 남편이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그 뭡니까? 그 청구인의 대표 변호사를 맡는 전 헌법재판관 김희수 대표 변호사가 그 대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법인의 그 남편이 정계선 그 헌법재판관 남편이 거기에 변호사로 근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변호인단들이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 기피 신청도 기각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도 이의 신청했는데 역시 기각을 당했다. 기피 신청도 기각, 이의 신청도 기각. 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올바르게 결정을 하겠냐 이 말이죠. 탄핵심판 결정을 올바르게 하겠느냐.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구심이 들어가고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파는 거 아니냐.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최후의 보루가 되는데 이런 것을 기각시키고 말이죠. 기피 신청, 이의 신청을 다 기각하고 그리고 오늘 변호인 기일을 연기 요청했는데도 그것도 연기 요청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 통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헌법재판관들의 정말 양심을 묻고 싶고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국민 여러분. 자, 오늘 오후에 5시에 적부심, 체포 적부심이 열리는데요. 이 소준섭 판사는 젊은 판사지만은 정말 헌법과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심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석방이 되어서 다시 나오시기를 간곡히 기원을 하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